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포처왕입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행의 나라 영국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딴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소련을 침공한다! 지금도 러시아 패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러시아 담당 일진인 영국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와는 앙숙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2차 대전 중에는 나치 독일이라는 공공의 적이 있기 때문에 둘이 어쩔 수 없이 협력하게 된 것이지, 역사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심지어 이념적으로마저도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 이 둘이 대립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었죠. 영국은 종전과 동시에 소련에 선전포고하고 동유럽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몰아내려고 진짜로 소련을 침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미국에 의해서 막히게 되었죠. 당연히 엄청난 수의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이 들어갔고 수천만 명이 죽은 그런 전쟁을 간신히 이제 막 끝내놨는데, 이것들이 어디서 감히 판을 그렸다가 더 키우려고. 게다가 당시 영국은 랜드리스, 즉 미국에서 외상으로 무기랑 물자를 사와가지고 이걸로 전쟁을 하는, 즉 빚더미에 올라와 있는 상태였는데, 이 상태에서 또 전쟁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느 나라가 좋아해. 게다가 뭐 소련이 작은 나라도 아니고. 결국 영국의 소련 침공 프로젝트는 매몰 처리되었지만 영국은 계속해서 소련을 안심할 수 없는 상대로 보고 있었죠. 그리고 예상대로 1946년에는 그리스에서 공산반군이 대대적으로 봉기를 해가지고 그리스 내전이 터졌고요. 1948년부터는 소련군이 베를린을 갖다가 전차로 포위하고 물자가 들어오는 것을 봉쇄해버리는 베를린 봉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방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남아도는 수송기들을 갖다가 버스터코스 때려가지고 베를린에 물자를 항공 공수해주는 엄청나게 대범한 작전을 펼치면서 이 베를린 봉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베를린 봉쇄로 인해서 과거 윈스턴 처칠이 말한 대로 철의 장막이 드리운 셈이었죠. 영국은 곧바로 공포에 실렸습니다. 소련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리품으로서 동유럽을 가져갔고 이제는 중부 유럽까지 석권하더니만 남은 거는 서유럽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1949년 카자흐스탄의 세미팔라틴스크에서 규모 4.0의 인공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소련의 첫 핵무기였던 RDS-1의 기폭 실험이었죠. 22킬로톤의 위력을 가진 핵무기였고, 이로써 소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소련이 작정하고 나서 서유럽에 핵무기를 동원한 전면전을 벌이면은 영국으로서는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였어요. 안 그래도 미국은 맨해튼 프로젝트가 성공으로 끝난 다음에는 원래는 영국이랑 같이 핵기술이랑 핵물질을 공유하려고 했었는데, 미국이 핵물질이랑 핵기술 반출을 금지시켜버리면서 영국의 통수를 때려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혼자서 핵을 외롭게 개발하는 와중이었다고요. 다급해진 영국은 호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동으로 핵 개발을 시작했고, 1952년에 드디어 영국도 첫 핵무기 기폭에 성공하면서 핵 보유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은 소련군을 저지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을 갖게 되었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창기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위력에 비해서 핵무기의 크기가 너무나도 거대했어요. 그리고 당분간은 폭중 렌즈 방식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수작업으로 일일이 한 땀 한 땀 만들었어야 돼가지고 생산 수량도 많을 수가 없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땅 발발하면은 내가 핵무기를 폭격기에다 달고 가가지고 적의 대도시에 떨궈주는 전략 폭격은 가능할지언정 적에 몰려오는 대규모의 지상군 제대를 갖다가 공격하는 전술 폭격은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소련군의 어마무시한 기갑 세력들을 갖다 보면은 대도시를 타격한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소련군의 기갑 부대들을 갖다가 전술 핵 타격을 해서 저지를 해야만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동하는 지상군 제대를 정확히 보고 적의 전투기 부대를 뚫고 들어간 다음에 정확히 핵무기를 적의 이동하는 지상군 제대에 투하를 해야만 확실하게 피해를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당시 핵무기들이 자유낙하식의 폭탄만 개발이 되었어가지고 정확도 관련한 기술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게 또 문제였어요. 수량도 적의 지상군까지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했었고요. 그러면 최소한의 핵무기로 적의 이동하는 지상군을 정확히 공격해서 최대한의 피해를 줘야 된다는 건데, 당시로서는 그런 수단이 없어가지고 골머리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장어파이를 먹고 돌아버리신 어떤 높으신 분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죠. 지뢰에 핵을 장착하면 되잖아. 그리하여서 핵지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결과 1957년에 등장한 것이 바로 블루피콕 핵지뢰였습니다. 위력은 20킬로톤으로 초창기 핵무기답게 전술 핵무기급의 위력밖에 안 나온다는 게 문제였는데요. 당시 영국의 초창기 자유낙하식 핵폭탄이었던 블루다뉴브 핵폭탄을 갖다가 개조해가지고 만든 거니까요. 근데 이게 무려 4.5톤짜리 폭탄이었거든요. 거기다가 타이머, 전자장비, 보안장비, 케이스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무려 무게가 11톤이나 나갔죠.
따라서 이름이 지뢰라고는 하지만 단순히 공병 몇 명이 가가지고 매설하고 오는 그런 레벨로의 지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집채만한 크기의 체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굴착 공사를 진행을 해야만 매설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작동 방식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5km 길이의 도폭선을 갖다가 쭉 늘어뜨려가지고 원격으로 폭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적을 관측하면서 기폭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정확도 하나는 끝내줬어요. 적이 딱 이쯤에 지나간다 그러면은 폭파시켜버리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5km라는 거리가 먼 거리가 절대 아니었어요. 기폭시키는 사람이 적의 포격이나 공습으로 죽으면은 끝이라는 문제점도 있었죠. 그리고 5km라는 거리는 블루피콕을 갖다가 기폭시켰을 때 2차 피폭 범위에 들어오는 범위였습니다. 기폭을 시키는 사용자도 같이 바랄라에 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죠. 두 번째는 8일짜리 타이머를 갖다가 설정하고 나서 튀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적이 8일 뒤에 정확히 그 위를 지나간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오히려 만약에 전쟁이 잘 풀려가지고 8일 만에 아군이 반격 국면으로 전환해가지고 정확히 8일 뒤에 아군의 대규모 기갑부대가 진격을 쫙 하고 있었는데 그때 터져버리는. 세 번째는 일반적인 지뢰처럼 압력을 받거나 기울기가 달라지면은 10초 뒤에 기폭을 하기로 세팅이 되어 있었죠. 다만 이 블루피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블루피콕에 들어갔던 전자장비들, 대표적으로 프로세서를 못 써요. 진공관 썼죠. 당시 진공관 같은 경우에는 열과 충격에만 약한 게 아니라 추위에도 약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블루피콕이 첫 번째로 설치가 될 지역은 소련군의 주요 공격 축선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던 독일의 풀다갭 지역이었죠. 당연히 겨울이 되면은 땅이 꽝꽝 얼어붙어 버릴 정도로 추운 지역이라 가지고 당연히 블루피콕 안에 들어있는 전자장비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 마치 우리가 겨울철에 수도계량기 동파되는 거 방지하려고 걷다가 이불 같은 거 집어넣듯이 보온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뭐 담요로 폭탄을 갖다가 덮어준다든지 히터를 틀어준다든지 하는 방식 말이죠. 그러나 담요를 갖다가 쓰면은 담요를 갖다가 한두 겹을 갖다가 뒤집어 씌운다고 해도 이 블루피콕이라는 물건 자체가 집채만한 물건인데 너무나도 크기가 커진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히터는 지속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영국의 높으신 분들은 장어파이 한 사발이 때리시고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그럼 닭을 폭탄 안에 넣어서 기르면 보온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심지어 닭이 체온은 40도가 넘잖아. 그래서 겨울철에는 폭탄 내부에 닭 한 마리랑 모이, 물 이런 것들을 넣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닭의 생사 여부와 모이와 물을 갖다 공급해준다는 세계 최초의 치킨 히팅식 핵폭탄을 만들었죠. 역시 세상 괴란한 물건은 죄다 영국이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이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이 폭탄은 배치를 기다리게 되었죠. 일단 1차 생산으로 10발을 만들어가지고 독일의 풀다갭 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설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시작부터 상부 레벨에서 이미 논란이 굉장히 심한 무기였어요. 이게 압력을 감지해가지고 터지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에 지나가고 있는 게 적군일 수도 있고 아군일 수도 있고 심지어 민간 트럭일 수도 있잖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그냥 민간인이 지나가다가 터져버려가지고 죄 없는 민간인들이 수십만 명씩 살상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이게 소련의 핵공격인 줄 알고 오인해서 소련으로 보복 핵공격을 실시하고 소련은 보복으로 핵공격을 실시해가지고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우발적인 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들어간 닭이 모종의 사유로 인해서 깨꼬닥 죽어버리면은 어차피 작동이 안 될 건 뻔했고요. 결국 실제로 이런 무기가 있었다라고 인증까지 해도 아무도 안 믿을 법한 이 블루피콕이라는 치킨 히팅식 핵무기는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2004년 가서야 이게 기밀 해제되어가지고 대중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하필 4월 1일에 이걸 공개해버려가지고 전 세계에서 노잼인 영국 관료들도 만우절 장난이 실종을 한다고 모두가 큰 웃음으로 반겼죠. 이런 전 세계의 반응에 대해서 영국 정부는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구라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국이 굉장히 기상천외한 삽질을 하고 있을 때 미국은 영국의 꼬라지를 보면서 마음껏 비웃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블루피콕과 비슷한 목적의 핵무기면서 동시에 블루피콕보다는 훨씬 더 전술적인 유연성이 높은 그런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미국은 어떤 핵무기를 개발했을까요? 다음 편에 기대해주시죠.